아스팔트 위를 피로 물들인 그날 밤의 비극은 철저하게 채화용의 계산된 손바닥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오복기를 스패너로 직접 내리쳐 쓰러뜨린 뒤 그 위에 소주를 뿌려 단순 음주 사고로 위장한 그녀의 잔혹함은 완벽을 기했습니다. 채화용은 마침 그 길을 지나기로 되어 있던 내연남 강남봉이 이 길에 누워있던 오복기를 차로 치게 유도했고 이 모든 참혹한 과정을 어둠 속에서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당황한 강남봉은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직접 구급차를 부르며 오복기를 살리려 애썼지만 채화용은 오히려 이를 역이용해 그를 빼도 박도 못하는 가해자로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에서 죄책감과 공포의 몸을 떨고 있는 강남봉 앞에 나타난 채화용은 구원자인 척 연기하며 그를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채화용은 강남봉의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차분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교수님,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술 취해 누워있던 노인을 못 보고 사고를 낸 거예요. 당신이 직접 구급차까지 불렀으니 경찰도 당신 과실로 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낼 테니까 일단은 당신 실수라고만 하세요. 그게 당신이 살 길이에요. 강남봉은 그녀의 가머니설에 휘둘리면서도 사고 당시의 의문스러운 기억들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타이어가 덜컥거리기 전 이미 길 위에 쓰러져 있던 오복길의 형체와 코끝을 찌르던 자극적인 소주 냄새가 자꾸만 기억의 편린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채화용은 이미 강남봉의 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기해 증거를 인멸했고 이강혁을 통해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꾸밀 가짜 증인까지 매수해 두었습니다. 내연남을 살인자로 만들어서라도 자신의 비밀을 지키려는 채화용의 잔인한 설계는 강남봉의 숨통을 조여왔고 그녀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강남봉의 아내인 한영자의 눈을 피해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조작하며 자신의 완전 범죄를 확신했습니다. 친부 강남봉이 오장미의 아버지를 쳤다는 소식은 강백호에게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생사의 기로에 선 오복길과 절규하는 오장미를 보며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복도 끝에서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가 현장을 지켰다는 사실은 다행이었지만 명백한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은 변호사인 그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백호는 곧 이성을 되찾고 경찰의 초기 수사 보고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지점의 가로등이 일제히 꺼져 있었다는 점과 평소 술을 전혀 못하는 오복길의 몸에서 소주 냄새가 났다는 기록은 그에게 강한 의구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강백호는 유치장에 갇힌 아버지를 찾아가 진실을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대하는 그의 목소리는 아들로서의 슬픔과 변호사로서의 냉철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사고 직전에 그분을 전혀 보지 못하셨습니까? 현장에 소주가 뿌려져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피해자는 평소 술을 입에도 대지 못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누군가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건 아닌지 의심되더라고요. 강남봉은 아들의 질문에 채화용과의 통화 내용을 털어놓으려 했으나 면회실 밖에서 자신을 주시하는 채화용의 신복을 발견하고는 두려움에 입을 닫았습니다. 강백호는 아버지의 그런 태도에서 배우의 더 거대한 인물이 개입했음을 확신했습니다. 어머니 한영자는 남편의 사회적 체면을 위해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자고 했지만 강백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구하는 것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결국 아버지를 돕는 길임을 믿었습니다. 강백호는 사고 현장 근처의 사설 CCTV를 확보하기 위해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며 채화용의 차량이 현장 근처에 머물렀던 흔적을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마서리는 엄마 채화용의 숨막히는 감시와 통제에 지독한 갑갑함을 느꼈습니다. 채화용은 이유도 말해주지 않은 채 마서린의 외출을 금지했고 이는 오히려 마서린의 호기심과 반항심을 자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마서린은 비서의 눈을 피해 몰래 집을 빠져나와 정처 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낯선 동네를 배회하던 마서린은 우연히 낡은 시장 골목에 들어서게 되었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오장미와 마주했습니다. 멍하니 가게 앞을 치우고 있던 오장미가 고개를 드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자매의 첫 만남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마서리는 자신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생긴 장미의 얼굴을 보며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오장미 역시 눈앞의 광경에 넋이 나간 듯 손에 쥐고 있던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을 훑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 정말 나랑 똑같이 생겼네요.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예요? 왜 이런 곳에 내 얼굴을 한 여자가 있는 거냐고요. 마서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본능적인 이질감에 몸을 떨며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을 넘어선 영혼이 잠식당하는 듯한 공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미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내어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대체 누구길래 내 얼굴을 하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은 마서린이 누구인지, 그녀가 왜 이곳에 나타났는지에 대한 의구심보다 존재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가게 안쪽에서 정숙희가 기어나와 마서린을 보고 내 딸 장미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서린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여자의 손길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지울 수 없는 의구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지울 수 없는 의구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의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오복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희망적인 견해를 내놓았지만 이 소식은 채화영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채화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서늘한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오복길이 깨어나 그날 밤의 진실을 단 한마디라도 내뱉는 순간 자신이 공들여 쌓아온 드림그룹에서의 입지와 그동안의 모든 거짓말이 무너질 것임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비서들을 모두 물리친 뒤 이강혁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그 노인네, 기어이 숨이 붙어있다는 소식 들었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오늘 밤 안에 끝내야 해. 의식이 돌아오면 우리 둘 다 끝이라는 거 명심하라고요. 실패는 용납 안 하니까 확실하게 처리해. 채화영의 지시를 받은 이강혁은 병원 내부 사정에 밝은 조력자를 매수하여 중환자실의 보안 시스템이 잠시 무력화되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흰색 가운을 걸치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병원 관계자들 틈에 섞여 오복길의 병실이 있는 층으로 서서히 접근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간호사들의 대화 소리와 휠체어가 굴러가는 소음 속에서 이강혁의 차가운 발소리는 소리 없이 오복길의 침상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같은 시각, 강백호는 사고 현장 인근 상가 건물의 블랙박스에서 사고 직전 오복길의 뒤를 쫓던 의문의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차량이 채화영의 신복인 이강혁의 명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강백호의 가슴은 불길한 예감으로 요동쳤습니다. 강백호는 곧바로 차에 올라타 병원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거칠 엔진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는 가운데 그의 머릿속에는 오열하던 장미와 사경을 헤매는 오복길의 모습이 어지럽게 교차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장미 아버님,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합니다. 제가 가서 다 밝혀낼게요.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도, 당신을 사지로 몰아넣은 그들의 잔인한 짓도 제가 변호사로서, 인간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제발 무사히 계셔주세요. 강백호의 절박한 외침은 차 안을 가득 채웠지만 병원 중환자실의 문은 이강혁의 손에 의해 소리 없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좁은 틈새로 들어오는 복도의 빛이 오복길의 창백한 얼굴 위를 스쳐 지나갔고 이강혁은 품 안에서 날카로운 금속 도구를 꺼내 들었습니다. 산소호흡기의 수치가 급격히 요동치기 시작하는 순간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강백호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나오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려는 자의 은밀한 침입과 이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자의 뒤늦은 질주가 시작되었습니다.